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영지쌤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째 습관,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이 부분 맞죠? 네, 네.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랄프는 상황이나 여건이 마음에 들 때만 일하는 사람이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빈둥거리며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성격이었다. 랄프에게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다. 그는 랄프에게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그걸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랄프를 더 이상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놀러온 랄프를 위해 커피를 끓였다. 각 끓인 커피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랄프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와서는 다짜고짜 식탁 위에 주전자 속 내용물을 붓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랄프가 만류했지만 선배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랄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선배를 쳐다보았다. 선배가 말했다. 이 주전자 속 커피는 너의 잠재력을 상징하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그 커피를 담을 커피잔이 없어. 자네가 가지는 잠재력은 자네에게 주기는 아까운 것들이라네. 그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어서 가서 이 소중한 것들을 담을 커피잔을 만들어 와. 최악의 고용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위너들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한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간과했기에 자신만만했던 독립과 창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랄프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늘 똑같은 루틴과 습관으로 일했다.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커피의 맛과 향을 온전하게 즐기려면 그에 걸맞은 좋은 커피잔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시사철 단 하나의 커피잔만을 갖고 있다면, 아예 그런 커피잔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좋은 커피를 세상에 선보일 방법이 없다. 학교 공부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에서는 낙제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랜 루틴,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칭찬과 인정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다.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개짓.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는 간단하다. 작은 차이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설정한 일간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 아슬아슬함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10시간을 목표했는데 9시간을 일했다면 왜 그랬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본다. 고객 100명 유치가 목표였는데 95명 유치로 끝났다면 95%나 달성했으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1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해 본다. 당신이 오래된 습관, 나쁜 습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이런 작은 차이를 무시해도 좋다. 당신이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목표의 90% 정도만 달성해도 훌륭하다. 하지만 당신의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을 원한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나와 친분이 있는 명성 높은 CEO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은 대체로 두 분류다.
90% 달성해놓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뿌듯해하는 사람,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 못해 분해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후자에게 경영자들은 마음이 끌린다. 왜 끌릴까? 고용주를 위해 일하던 직장인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다. 이 같은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 즉,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용주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적당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기에 직장을 나와 독립을 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줄 안다. 나아가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기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큰 목표와 성과를 위해 정진하게 된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다.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결은 천재적이지 않다. 그저 예습과 복습, 오답 노트 작성을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하고 더 잘 만들었을 뿐이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돌봐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무엇에 관대한지도 철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대기업 경영자가 된 한 사람이 내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나의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모든 습관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다. 한결같이 지켜온 루틴이 있다면,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다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획은 탁월하다. 정작 탁월해야 할 실행력은 저조하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다. 습관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철저한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한다.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미팅 자리에 나가보면 의외로 내게는 딱히 좋은 습관도 없지만 흡연이나 폭언 같은 나쁜 습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나쁜 습관이 없다고요?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고용주는 습관이다. 최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것인지 최고의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것인지는 오직 자기 통제력과 자기 결정력,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루틴에 달려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루틴과 습관들을 점검해보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과감하게 버려라. 오래된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이 들어서 방법이 없다. 맑고 향기로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커피잔을 만들어라.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워진다. 이것이 인생의 묘미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진숙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해서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실천 연습,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조리 점검한다. 왜 그 정도에 만족했는지 시간을 할애해 깊이 생각한다. 이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와 같이 당신의 의지와 통제력을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 본다.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동기와 자극을 부여받는다. 3. 음주와 흡연의 양과 횟수를 매일 기록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꾸준히 들여다보면 절주와 금연에 큰 도움을 얻는다고 한다. 4.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17번째 습관.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한 청년이 정말 운 좋게도 미국 정유업계의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다. 청년은 멘토가 되어준 억만장자에게 기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가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청년에게 주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미리 짜놓았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면 된다네. 청년은 감격에 겨워하며 공손하게 그 종이를 두 손에 받아든 다음 조심스럽게 읽어나갔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다. 한껏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멘토에게 말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억만장자가 답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청년은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억만장자가 담담한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야지.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와. 그러면 곧바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억만장자는 청년을 자신의 정원 한켠에 있는 텃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호박만 눈에 띄게 크기가 작았다. 청년은 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억만장자가 말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에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당신의 열망은 몇 그램인가? 이 책을 통해 나는 누누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 실행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해 왔다. 위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목표와 실행 두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이 둘을 위한 툴과 팁일 뿐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부터 냉철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집이 있고 가구가 있고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돈이 생겼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손에 놓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열망에 걸맞는 규모의 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지금은 무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터닝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터닝포인트가 목표를 세운 다음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정상까지 절반쯤 남았을 때 찾아온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틀렸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된다. 터닝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전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터닝포인트라고 부른다. 심오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터닝포인트를 원한다면 목표를 유리병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손에 닿는 목표만 이루는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생겨나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조너슨 스위프트는 말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정말 큰 목표다.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좌절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삶은 늘 두 갈래 길이다. 기대가 없는 삶,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삶이다. 인생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열망의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 열망을 키우려면 그 열망하는 대상이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비즈니스 미팅과 강연을 통해 성공한 많은 인물들을 만났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당신에게도 혹시 후회가 되는 일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더 큰 목표를 세웠더라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와 CEO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더 큰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타인이 당신보다 먼저 집을 장만하고 멋진 가구를 들이고 고급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조바심 낼 일이 아니다. 목표와 열망의 사이즈가 남다르다면 그들의 성취는 당신이 앞으로 이룰 것들과 견줄 때 발꿈치에도 못 미친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 손에 닿을 수 없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무엇보다 10% 더하는 습관이 빠르게 몸에 밴다. 새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 따위가 목표가 아닌 사람은 평범한 성장이 아닌 비약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당장에 사들이는 집, 가구, 자동차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임을 알게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무엇이든 10% 더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통찰이 생겨난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 즉, 그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터닝포인트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울 만한 도약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도약이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위너들은 더 큰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면에서 성공한 그들 또한 최후의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계속 넓혀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어쩌면 생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위대한 선수가 된다.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올림픽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 같은 기록,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 또한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위대한 여정이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결과는 중요해지지 않는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그러는 동안 점점 강해지고 적당한 만족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10% 더 하게 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을 갖게 된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터닝포인트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고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실천 연습. 시간이 흐른 뒤 도전해보고 싶었던 과제들을 점검한다. 그리고 그 과제들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워 오늘부터 실행에 옮긴다. 2.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매진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다. 3. 지금은 무리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분명 당신과 같이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찾는다. 4.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는 지금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는가? 18번째 습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솝우화에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해와 바람이 서로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우기다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바람은 나그네에게 거센 돌풍을 마구 날려보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마침내 바람이 힘이 빠져 포기했을 때 해가 따스한 빛을 나그네에게 비추었다. 그러자 곧 몸이 따뜻해진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다.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관용,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선의, 친절과 호의, 관심과 타협이 바탕이 된다면 훨씬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또 거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나열한 이 모든 수식어는 한마디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 사랑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감정 그 이상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왠지 진부해 보이며 많은 이들은 이 단어의 사용을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순탄하게 만들어준다. 나아가 사랑은 모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주기도 한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힘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수록 자신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만일 우리에게 최대한의 저항을 받으며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지 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도달할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사랑은 아무런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서로 부딪히고 에너지만 허비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누구나 항상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보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논쟁에서 이기면 돋보일 수 있고 그 돋보임이 목표 도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은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쓰디 쓴 쓸개즙이 가득 담긴 항아리보다 달콤한 꿀 한 방울에 더 많은 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우리는 타인을 설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타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다.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작은 대화에서도 기어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이 모두 말문이 막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를 제압했다는 짜릿한 쾌감, 결국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나고 그는 마침내 홀로 남은 자기 자신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레몬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환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믿음을 주는 의사에게 마음을 연다. 의료진에게 마음을 연 환자의 완치율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훨씬 높다. 고객의 신뢰를 얻은 세일즈맨이 언제나 판매왕 자리에 오른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가 이끄는 회사를 떠나는 인재는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애착 관계다.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우하라. 그렇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의 파랄은 해결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며 생각해보라. 상대는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만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애쓰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는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 팀장인 당신이 지시한 업무를 당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낸 팀원을 보면 어떤가? 아마도 당신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팀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웬만해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팀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확하게 읽어내면 오랫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관한 시그널을 끊임없이 방출한다. 그 시그널을 잘 감지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최악의 태도는 내가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다. 상대가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가치 등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 보라. 그 계좌가 텅 비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청구서가 날아오면 어떻겠는가. 반면에 계좌에 대한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잔고가 있다면 어떤 청구서가 도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 관계 계좌에 끊임없이 입금할 수 있어야 한다. 잔고가 쌓여갈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진다. 위너들은 말한다. 언젠가는 지금 당신이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중요한 곳에서 다시 만난다. 그게 인생의 법칙이다. 그때 그가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은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괴롭히고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볍게 대하지 마라. 늘 마음을 열어 따뜻하게 감싸 안아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언제나 당신은 오렌지가 아니라 레몬을 주게 될 것이다. 24개의 황금률. 다음의 원칙들은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마다 관계 계좌에 잔고가 쌓여간다. 1.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은 햇빛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3.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긍정적인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4.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형식적인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라. 5.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위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6. 되도록 비판을 삼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됨을 공격하지 마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줘라.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라. 7.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8.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라. 질책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 9.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라.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10. 상대가 하나는 걸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이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 11. 늘 적게 말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어라. 그것이 경청의 본질이다. 12.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13.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14.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 15.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16.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7.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라.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서로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라.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라. 18.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19. 미소를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20.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라.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21.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대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익혀라.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자문해보라. 22.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임을 부각시켜라. 그 사람에게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하라.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라. 23. 빠르게 용서하라. 절대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마라. 24.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까지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응. 요거 한 개가 다예요. 아, 그래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실천 연습 읽으면 다음인데 한 5분이면 다 읽을 것 같은데요. 네, 아름다움에 집중하라. 주위를 둘러보라. 지금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악의에 찬 얼굴로 틈만 나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가? 내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며 상담이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왜 인간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 진짜 나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찬 당신의 감정이 타인은 언제나 나를 공격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타인도 좋아할 수 있다. 둘째,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길가에 피어난 꽃이 가진 단점과 장점을 낱낱이 검토한 다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다. 분석적인 태도는 꽃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린다. 셋째,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좋지 않은 면을 보며 살아간다. 지나치게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상대가 실패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 실수와 단점에 집중함으로써 세상을 결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뉴스를 켜보라. 미담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온갖 우울한 제피 소식만 끊임없이 전해진다. 인류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격언이 있다.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존재가 결정된다. 빛을 보면 빛이 될 것이고 어둠을 보면 어둠이 될 것이다. 어떤 무술의 대가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자 더 이상 누구와도 대결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가 찾아와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로한 대가는 그 도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 무사가 그를 자극하고 도발하려 했다. 젊은 무사는 나이 든 대가의 조상들을 심하게 모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가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끈기 있게 참아냈고 무반응에 지친 무사는 실망한 채 떠났다. 대가의 제자들은 스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스승을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다. 스승이 물었다. 누군가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하려 하는데 자네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이 대답했다. 물론 선물하려 했던 사람의 것이지요. 스승이 계속 말했다. 질투와 분노, 증오도 마찬가지일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상대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계속 내어주는 관계이다. 상대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철회하는 편이 현명하다. 다만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의 레몬이 아무리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오렌지를 원하면 기꺼이 오렌지를 내어주어라. 그럴수록 당신의 레몬은 더욱 빛나는 열매가 될 것이다. 실천 연습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5사람과의 관계 계좌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과의 관계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오늘부터 24개의 황금률을 삶의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4개의 황금률을 필사에 항상 지니고 다닐 것이다. 중요한 미팅과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필사본을 꺼내 정독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3. 현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입장을 기록해 본다. 그 기록에서 편견이 발견되었는가? 너무 그들의 약점과 단점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편애와 차별, 소외가 발견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 사진 나가기 전에. 자, 준비하시고요. 은희님 나가셨네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